안녕하세요, 경제연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모닝연사이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반전이 뒤섞인 대혼란의 드라마입니다. 밤사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자산 가치의 증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역사적인 부의 파괴가 시작되었다는 비명 섞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의 추락입니다. 심리적 저지선이라 여겨졌던 7만 달러 선이 허무하게 무너졌고 순식간에 6만 2천 달러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위험자산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금이나 은은 올라야 정상인데 오늘 새벽에는 금과 은,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을 이끌던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모조리 동반 폭락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이것들이 각기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빚을 갚거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되는 건 무엇이든 다 팔아치우는 유동성 위기 혹은 마진콜 사태가 터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지구 반대편 독일에서는 정반대의 데이터가 튀어나왔습니다.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독일의 공장 주문이 예상을 뒤엎고 반세기 만에 최고의 화랑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은 AI 거품론과 고용 쇼크로 비틀거리는데 실물 경제인 독일 제조업은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둘러싼 정치적 드라마까지 겹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모닝 연사이트에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AI 거품론의 실체는 무엇인지, 독일의 깜짝 반등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미국 증시를 강타한 AI 회의론과 고용 쇼크의 이중주의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2%, S&P500은 1.2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9%나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을 주도한 것은 그동안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붕괴되었고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마존 역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AI 서사, 즉 이야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 모두가 돈을 벌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AI 서버와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게 과연 그만큼의 현금을 벌어다 주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클라우드 고객들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터크우드 같은 투자이사는 이를 두고 시장이 비이성적인 과열에서 벗어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이성적인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고용지표의 충격입니다. 1월 챌린저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무려 205%나 급증했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8%나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12월 구인 건수, 즉 졸지보고서 수치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해고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권 시장에서는 불스팁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스팁이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시장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베팅할 때 나타납니다. 실제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급락했고 시장은 3월 금리 동결 확률을 낮추고 인하 가능성을 더 강하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이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 독일의 깜짝 반전입니다. 미국 시장이 침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독일에서는 믿기 힘든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독일의 산업 주문이 전월 대비 무려 7.8%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요. 당초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2.2%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을 10%포인트나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이자 반세기 만에 최고의 화랑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기록적인 폭등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데이터는 독일 제조업의 기초 체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안근모의 대시보드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통계적 반등을 넘어 공급망의 채찍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경기 둔화를 걱정해 재고를 너무 줄였던 기업들이 실수요가 버티자 급하게 재고를 다시 채워넣는 과정에서 주문이 폭발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독일만의 호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판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만약 독일 경기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라면 유럽 중앙은행인 ECB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장이 쌩쌩 돌아가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펠릭스 피더 같은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2026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금의 거대한 이동,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돈은 성장하는 미국 기술주로만 몰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고용이 식고 AI 거품론이 나오는데 유럽은 제조업이 살아난다면 투자자들은 비싼 미국 주식을 팔고 저평가된 유럽의 산업재나 가치주로 돈을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멘스나 바스프 같은 독일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연준 의장 지명과 자산시장의 전방위적 매도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 금융가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학구적인 스타일이라 시장 입장에서 연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가 쉬웠거든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치적 색채가 짙고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케빈 워시가 낙점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제로, 집, 나다라며 월가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표현했습니다. 케빈 워시의 지명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앞으로 순수한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져주었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월러가 되었다면 데이터만 보고 금리 경로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권의 압력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오늘 새벽 발생한 자산시장의 대폭락과도 연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금, AI 주식이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두고 역사적인 부의 파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은 주식이 떨어지면 코인도 떨어질 수 있지만 금 같은 안전자산은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무조건 현금, 즉 달러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붕괴된 것은 기술적으로도 투기 심리의 마지노선이 뚫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딘가에서 거액의 마진콜, 즉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강제로 청산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이건 우량주건 가리지 않고 팔아치우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분간 시장이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논리, 즉 누가 더 빨리 현금화하느냐의 싸움으로 흐를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은 성장 기대에서 생존 본능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경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용 쇼크가 소비 절벽으로 이어져 실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 AI 거품론은 더 확산될 것이고 기술주 투매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 확인된 졸츠 구인 건수 급감은 노동 수요가 정말로 빠르게 식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이 시나리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독일의 공장 주문 급등에서 보듯 실물 경제의 바닥은 지났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고용 부진이 지난달의 악천후 같은 일시적 요인 때문이었다는 게 확인되고 연준이 워시 지명자와 함께 유연한 통화 정책을 시사한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행동 지침은 명확합니다. 첫째,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고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주는 실적이 숫자로 증명될 때까지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늘리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모든 자산이 다 같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현금이 최고의 방어 수단입니다. 셋째, 미국의 기술주에만 몰빵했던 시선을 유럽의 제조업이나 가치주로 분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의 데이터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요약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AI 수익성 우려와 고용 냉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동반 하락은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왔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제조업이 부활하는 놀라운 신호가 포착되었고 미국 연준 의장 교체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막연한 기대로 투자를 지속할 때가 아니라 냉철하게 데이터를 검증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부의 파괴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오늘 모닝 연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